참깨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강민입니다. 11월 26일 토요경마 UC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주 월말 경마입니다. 월말 경마는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월말 경마만큼은 강민이 확실하게 책임을 져드리고 있습니다. 편성 자체가 빡빡해요. 역시 월말 경마답게 배당이 삼삼하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 편성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강민은 가급적 승부 경주를 배당이 나와주는 쪽으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도 두둑한 배당으로 한번 제대로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8경주가 승부 경주입니다. 그리고 11경주와 12경주 역시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판때기입니다. 또 후반부에 8경주, 11경주, 12경주를 승부 경주로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경주 살펴봅니다. 국산마 6군 1000m 별정 경주 2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신의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 현장감을 충분히 살리면서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주행심사 내용으로 보면 3번마 태우의 날개는 실전 경험을 마친 마필이죠. 아마 이게 배당판의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직전 데뷔전에서는 이게 거의 안 팔렸는데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그 안장 보정대가 파손이 되면서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외곽에서 선행을 넘어갔죠. 그러면서 거의 다 와서 덜미가 잡혔던 내용이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 선행을 간다고 보고 아마도 3번마 태고의 날개가 인기 1위로 팔릴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5번마 노엘 빈체로라는 마필도요, 기본 스피드가 있고요. 또 6번마 머니 트랙이랄지 또 8번마 라운 컨텀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순발력 발휘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특히 8번마 라운 컨덤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 스타트가 빠르진 않았어요. 근데 대하시로 몰고 선행을 나서면서 결승선에서는 내측 사행 악벽을 보이면서 좀 힘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5번, 6번, 8번 이런 마필들도 초반 순발력 발휘가 가능한 마필들이라는 거죠. 과연 3번마 태우의 날개를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충마감이냐,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배당마로서는요 2번마 장산파워. 자, 주행심사 때 내용 좋았습니다. 주행심사 때 일부러 선행을 내주고 쫓아가면서 모래를 다 맞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승선 전방에서 채찍을 딱 한 방 대보는데 채찍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2번마 장산파워는 바로 즉시 가능한 실전 막건으로 공략해야 될 마필이다 라고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외곽에 있는 12번마 원더라이트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결승선에서 안쪽을 파고 올라올 때 진로가 막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있게 2착을 차지했는데 9월 23일 날 주행심사 내용을 보니까 결승선에서 내출이 기대는 압박이 심했어요. 근데 실전에서는 방해를 받고도 재차 추진하는 걸음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까지도 실전 막건, 배팅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경주, 주목해야 되는 마필은 안쪽 게이트 2번마 장산파워, 그리고 외곽에 있는 12번 원더라이트도 충분히 배당을 낼 수 있는 복병이다. 12번 원더라이트는 그렇게 많이 복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외곽으로 밀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린다면 노려볼 배당 가치는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토요경마 2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 2세마 경주입니다. 자, 역시 좀 까다로운 편성인데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안쪽 게이트에 1번마 매니스카이, 1번마 매니스카이가 배당판에 인기마로 팔려요. 원게이트를 잘 뽑았습니다.
9월 25일 경주를 보면 그때 그 낙마되는 마필이 있었잖아요. 그 낙마되는 마필 때문에 이 4코너에서 이렇게 외곽을 좀 삐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전 경주 배당판에 개바람을 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 말 타는 거 보니까 그야말로 최적 전개를 풀어갔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인기 1위로 팔리면 조심해야죠. 이런 마필들은요. 직전 경주도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었던 전개는 아닙니다. 정말 잘 타고 깨진 마필이기 때문에 1번마 매니스카이가 인기 1위로 팔린다.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4번마 한일매직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정말 그림 같은 전개를 풀어가면서 2차 입상에 성공했는데 끝걸음의 여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4번마 한일매직도 인기마로 팔리는데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은 없고요. 6번마 로열 에센스가 선행을 나서는 그림이면 조금 더 보여줄 걸음은 있습니다. 근데 8월 28일 경주를 보면 물론 선행을 나서지 않았습니다만 외곽에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의 여력은 전혀 없었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던 마필입니다. 뭐 외곽을 크게 돌았다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끝걸음이 밀렸어요. 그래서 6번마 로열 엔세스도 배당판에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것도 충막감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결국 이번 2경주도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지금 인기 마필 1번, 4번, 7번 이 세 마필 중에 충막감은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7번마 레베카를 주목합니다. 이 7번마 레베카라는 마필은 혈통적 잠재 능력이 상당히 높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7월 23일 경주에서도 강민이 노렸던 마필이고 또 현장에서 소스도 나왔던 마필이고요. 9월 4일 경주에서도 강민이 좀 노렸는데 거의 다 와서 한 20m 남겨놓고 덜미가 잡혔던 그런 내용이죠. 직전 경주는 상대들이 워낙 강했습니다. 또 외곽에서 자리를 못 잡고 결국 꼴등을 하고 말았습니다만 최근에 뛰었던 내용을 보면 분명 발전 기대치가 있어요. 이 마필은 예전에 그 올드 팬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에이스 갤러퍼라는 마필이 있어요. 그 에이스 갤러퍼와 부마 모마가 같은 전형제 마필입니다. 그 혈통적 잠재 능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7번마 레베카는 이제부터 덜 팔리면 배팅권으로 강하게 읽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10번마 라이징 스토리가요. 직전 경주 깜짝 고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인데 이게 의외로 순발력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초반에 선행을 노리다가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쫓아가면서 한 5위권 쫓아가면서 외곽에서 밀렸다가 다시 재차 추진하면서 어부지리가 아닙니다. 자력으로 고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입니다. 사실 10번마 라이징 스토리도 혈통적 잠재 능력은 상당히 높은 마필인데 실전에서 보여준 액면이 없기 때문에 직전 경주 덜 팔린 거거든요. 자, 이번에도 덜 팔린다면 배당가치 충분합니다. 그래서 10번마 라이징 스토리, 7번마 레베카, 10번 라이징 스토리와 7번마 레베카까지도 관심권으로 살펴볼 복병마다라고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1월 26일 토요경마 3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경주가 되겠습니다. 충마를 잡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경주에 지금 안쪽에 있는 3번마 자이언트 특급이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고 또 직전 경주 자력 입상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인기 1위로 팔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런데 9월 3일 경주를 보면 선두권이 좀 무너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3차까지 왔는데 사실 어부질성이 굉장히 강했던 내용이고 직전 경주도 마지막에는 힘이 부족한 모습으로 내측으로 기대는 좀 약점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인기 1위로 팔린다.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깜빡이로 팔릴 마필이 외곽에 있는 12번마 프라이빗 파크입니다. 자, 이 마필은 9월 24일 경주에서 강민이 이거를 그냥 복승식으로 토킹을 놓고 복승식으로 갔으면 되는데 굳이 또 배당을 노린다고 3쌍승식 또 3복승식을 가져갔다가 좀 많이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직전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선행 찬스라고 보고 상당히 많이 팔렸는데 또 무난하게 선행을 갔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자기 페이스를 유지를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2번마 프라이빗 파크가 이철경 기수 안장에서 감량 조건이라 인기마로 팔린다.
오늘은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려있고 또 무엇보다 이철근 기수에 대한 믿음이 없죠. 그래서 12번 프라이빗 파크와 3번마 라이언 자이언트 특급이 깜빡이로 팔리는데 이 두 마필 모두 부러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셔야 돼요. 결국 이번 3경주도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바로 4번마 위대한 보석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10월 2일 경주에서 안쪽을 째고 올라올 때, 안쪽을 추입을 날라올 때 채찍을 놓쳐버렸어요. 한 250m 전방에서 채찍을 놓치면서 끝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직전 경주도 강민이 고배당으로 좀 노렸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좀 앞선이 무너지면서도 끝걸음은 생각보다 기대치보다 좀 덜 나왔습니다. 하지만 착차가 크지 않았고 또 가능성을 보였던 내용이기 때문에 4번마 위대한 보석은 배당마로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5번마 오썸 레이디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의 어부지리가 아니고 자력으로 고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온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도 선두권이 지금 앞선에 갈 마필이 8번마 까칠한 공주 아니면 3번마 자이언트 특급 이런 마필들인데 지구력이 넉넉한 마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5번마 오썸 레이디가 1300m라면은 다시 한번 투입이 통할 수 있는 편성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8번마 까칠한 공주는 직전 경주 강민이 고배당으로 노렸는데 너무나 상대들이 강했죠. 뉴 와이파이 또 해답 그런 강적들을 만나면서 거의 다 와서 덜미가 잡혔습니다만은 자 이거는 실전 변화를 분명히 보여줬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마 까칠한 공주는 여기서 선행을 하면 앞선에 갖다 돌 수가 있는 마필이고 또 3번마 자이언트 특급을 보내주고 쫓아가도 외선에서 붙여가도 분명 더 뛰어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결국 4번마 위대한 보석, 5번마 오썸 레이디, 8번 까칠한 공주 이런 마필들이 복귀 내용이 꽉 잡혀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3경주는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4번마 위대한 보석 그리고 8번마 까칠한 공주 이 두 마필을 좀 더 강하게 노리면서 배당 막권으로 엮어갈 필요가 있는 3경주가 되겠습니다. 11월 26일 토요일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복병마가 한 2마리 정도 출전하고 있는데요. 당일 현장감을 살리면서 현장 승부지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현장 추천 경주로 공략할 수도 있는 레이스입니다. 1번마 미러클 엔젤은 휴양 전에 5월 8일 경주에서 승부지 대가리로 놓고 때렸던 마필입니다. 인기 6위였을 때 대가리로 놓고 그때 인기 순위 10위였던 아워캡이라는 마필과 엮어가면서 87.4배의 고배당을 적중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그 뒤로 이게 평골절 때문에 공백기를 가지면서 8월 20일 복귀전에서는 승부 의지 자체가 없었죠. 근데 스타트 나오면서 착지 불량으로 좀 주춤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순발력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이 미러클 엔젤이란 마필이 예전에는 선행을 갔던 마필입니다. 최근에는 쫓아가는 전개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 스피드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은 1번 게이트를 잘 뽑았는데 이게 현장에서 의지만 확인되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복병입니다. 3번마 신라 화랑이라는 마필은 8월 13일 경주에서 그때 추천 경주로 대가리로 세워놓고 42.7배를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는 과천 시장배 대상 경주 워낙 상대들이 강했어요. 그래서 맥을 못 추고 깨졌는데 사실 이 신라 화랑이라는 마필은 거리적성이 넉넉한 마필이 아닙니다. 추입 마필이긴 한데 거리적성이 짧아요. 그래서 1000m에서 추입이 유리한 마필인데 가만 보면 앞선에 전개하는 마필 5번마 미스터 포춘 5번 미스터 포춘이 그나마 선두권에서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립니다. 직전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고 널널하게 낙승을 거뒀던 마필이죠. 그래서 5번마 미스터 파춘이 배당팔의 머리로 팔리는데 이게 과연 승군전에서도 선행하고 앞장에서 버틸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8번마 금빛 노두라는 마필이 이게 작년도 과천 시장배 대상 경주까지 출전했던 마필이고, 또 휴양전에 12월달, 작년 12월달에는 깜빡이로 팔리고 깨졌던 마필인데, 그때 당시에 강민이 꺾어드렸습니다. 깜빡이로 팔렸지만 내용 있게 꺾어드렸어요. 그리고 그 관절경 수술을 받고 휴양 공백이 길어졌죠. 직전 경주는 복귀전에서 안 갔죠. 그런데 맘만 먹으면 금빛 노두가 여기서 선행 갑니다. 맘만 먹으면요. 5번마 미스터 포춘이 여기서 단독 선행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워요. 5번, 8번이 경합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3번마 신라 화랑이나 1번마 미러클 엔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경주입니다. 1번마 미러클 엔젤과 3번마 신라 화랑, 이 두 마필을 배당마로 주목하는 4경주가 되겠습니다. 11월 26일 토요일 5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핸디캡 경주 2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얼핏 보면 인기마 싸움처럼 그렇게 배당판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레이스입니다. 2번마 라이거삭스, 3번마 천재이로, 5번마 지오스타, 이렇게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고, 8번마 플라잉 챔프가 주행심사 때 빠른 순발력 보였고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인기마로 팔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8번마 플라잉 챔프는 주행심사 때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질 않았습니다. 편하게 선행을 나서면 더 띄워줄 마필인 것은 분명하지만 안쪽 게이트 3번마 천재이루라는 마필이 발이 빨라요. 안쪽 게이트 이점이 있기 때문에 8번마 플라잉 챔프는 여기서 단독 선행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면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2번마 라이거삭스는 데뷔전에서 자력 우승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결승선 전방에서 끝걸음 탄력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무조건 더 뛰는 마필로, 기본기 좋은 마필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요. 3번마 천재이루가 9월 24일 경주에서 선행 경합하다 무너졌는데 또 결승선 전방에서 한 200m 전방에서 채찍까지 놓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직전 경주는 쫓아가면서도 끝걸음을 보였어요. 내축으로 기대긴 했습니다만 최근 두 번의 경주를 조합을 해보면 분명 가능성이 있어요. 발전 가능성이 있고 오늘은 안쪽 게이트를 뽑았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다시 한번 선행 출하입니다. 그래서 3번마 천재이루도 강하게 실전 막건으로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5번마 지오스타는 데뷔전에서 아주 강하게 추천을 드렸었던 마필이죠. 주행심사 때 워낙 좀 좋은 걸음발을 보였기 때문에 데뷔전에서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워낙 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2착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5번 이렇게 세 마리는 인기마로 팔리는데 꺾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강민 여기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전력이 드러나지 않은 신의 마필들이에요. 외곽에는 11번마 호발이라는 마필이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고 또 상대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거의 안 팔립니다. 거의 인기 순위에서 한 9위권, 8위권 이렇게 팔릴 것 같은데 이런 마필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외곽 게이트라서 오히려 더 조심할 이유가 있습니다. 모래를 맞으니까 확 쳐져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승선에서 추진을 하는데 추진에 대한 그 상응하는 반응이 상당합니다. 또 마지막에는 또 반응을 보이니까 일부러 붙들고 들어가요. 걸음을 숨기려는 노력이 상당히 많았던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을 조심하셔야 돼요. 외곽에서 모래를 맞지 않고 외곽 선임까지 붙여가면 뚝심이 보이기 때문에 11번 호바리 이런 마필은 고배당으로 주목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12번마 브로드웨이 신이라는 마필도 9월 2일 경주 보면 외곽을 돌면서 주행심사 때 널널하게 추진 동작 없이 널널하게 여유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직전 데뷔전에서는 상대들이 좀 강했어요. 그러면서 좀 서두르다가 무너졌습니다만 주파 기록이나 구간 타임이 나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도 배당이 엮여 들어갈 수 있는 복병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필을 축으로 놓고 가든지 간에 11번 호바리와 12번 브로드웨이 신 이 두 마필은 배당 막건으로 주목할 가치가 충분하다. 주목할 이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최대한 현장감을 살려야 될 5경주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충마 선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1월 26일 토요일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두고 분석을 하고 고민을 했던 레이스입니다. 안쪽에 2번마 와일드 썬더는 여기서는 꺾을 수 없는 마필입니다. 9월 10일 경주에서 HJKC 트로피 특별 경주에서 결승선 전방 한 250m 전방에서 외곽으로 급격하게 사행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추진을 하면서 2착 입상을 성공을 한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도 2위권 외곽 전개를 풀어가면서 거의 대가리를 치는 듯 하다가 마지막에 덜미가 잡혔습니다만은 1300m에 대한 거리 적응력 무난했습니다. 그래서 2번마 와일드 썬더는 1억 2천만 원짜리 비싼 마필이고 또 마체도 좋아요. 혈통적인 잠재 능력도 충분한 마필입니다. 2번마 와일드 썬더는 부담 중량 늘었어도 안쪽 게이트 이점으로는 최적의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마 와일드 썬더는 여기서는 2차권 한 자리가 무난하다. 2번마 와일드 썬더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2번을 놓고 가는데 후차고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고만고만합니다. 지금 안쪽에 1번마 금태풍이나 3번마 송암강자 안쪽 게이트 이점으로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1번마 금태풍은요 직전 경주에 정말 쥐어짠 겁니다. 여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3번마 송암강자는 정말 그림 같은 전개, 기가 막힌 전개를 풀어가면서 2착을 들어갔는데 역시 코차로 2착을 지켜내면서 여력은 전혀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금태풍, 3번 송암강자 이런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면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마필들입니다. 자, 후차권에서는 의외로 배당이 짭짤하게 엮여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8번마 다크 엠버는 직전에 3착으로 승부를 했어요. 전혀 안 팔립니다. 전혀 안 팔릴 그런 상황이지만 강민이 이 마필도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9월 10일 경주에서 국제기수 초청 경주였죠. 그때 당시에 선두권이 빠르게 흘러가는 빡빡하게 흘러가는 페이스였는데 결승선을 지나고는요. 끝걸음이 가장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착차도 없었습니다. 3차권에서 우르르 뭉쳐 들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워낙 선두권이 빨랐습니다. 그냥 선행선입으로 따당으로 끝나버렸던 경주에서 끝걸음을 남기면서 3착을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8번마 다크엠버가 덜 팔린다면 안 팔린다면 여기서는 노려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거의 안 팔릴 것 같아요. 한 인기순위 지금 12마리 뛰는데 한 12 정도 11위 12 정도 팔릴 것 같은데 이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8번마 다크엠버 조심하셔야 되겠고 11번마 미러클 가든도 이 다크 엠버와 같이 뛰었던 그런 마필인데 출전 공백이 길어졌어요. 그런데 직전 경주 뛰는 내용을 보면 이게 추입을 날라오는데 외곽에서 널널하게 옵니다. 널널하게. 근데 이 미러클 가든이라는 마필이 원래 추입만은 아니잖아요. 원래 이게 선행만 아닙니까? 6월 18일 경주에서 그때 K-마운틴을 놓고 또 미러클 가든의 주력 승부마권 추천 경주로 27배, 27.8배를 주력 승부마권으로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인데요. 그때 당시는 선행을 갔어요. 끝걸음은 좀 불안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선행을 하고 버텼죠. 직전 경주는 추입으로 특심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지금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승군전이라서 안 팔리지만 감량 조건이 또 너무 좋습니다. 52.5의 감량 조건이면 조심해야 됩니다. 2번마 와일드 썬더를 놓고요. 후차권에서 어설프게 팔리는 마필들이 많습니다만 강민이 배당으로 째려보는 마필은 8번마 다크엠버, 11번 미러클 가든까지는 실전 마권으로 실전 고배당 마권으로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1월 26일 토요일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먼저 주목하는 마필 외곽 게이트 10번마 마중물입니다. 직전에 1400m 첫거리 도전에서 끝걸음의 여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빠이 쥐어짜고 최선을 다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경주 내용이 서둘러서 외곽 2위권을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자력으로 버텨낸 거거든요. 오늘은 1200으로 경주 거리가 줄었습니다. 10번마 마중물은 1억원짜리 고가의 비싼 마필인데요.
이 마필은 혈통적 잠재 능력이 있죠. 예전에 그 루비킨이라는 마필이 있었어요. 1군에서도 막 3연타를 때렸던 그 루비킨. 그 루비킨의 형제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혈통적 잠재 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면서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봤던 마필인데요. 오늘은 1200m 줄어든 경주거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10번마 마중물은 이제는 걸음이 터졌다고 판단됩니다. 10번마 마중물을 배팅의 중심에 두고 후착을 찾습니다. 마중물이 인기 1위로 팔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구멍을 가져가기는 좀 어렵죠.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을 해야 되겠는데요. 1번마 로스트인 드라마는요. 직전 경주 한 5위권 그렇게 외곽 거리 손해를 보면서 자력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1번 게이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배당판에 아마도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문제는 이 마필의 거리 적성이에요. 1200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11월 1일 경주도 보면 물론 진로가 좀 막힌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끝걸음이 전혀 나오질 않았죠. 그리고 8월 28일 경주도 보면 실격패를 당했던 마필입니다. 직전엔 1000m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뛸 수 있었다고 보죠. 오늘은 1200m 인기마 깜빡이 못 믿는 거죠. 이런 마필들은요. 2번마 오픈뱅크도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있잖아요. 9월 24일 날 또 직전 경주 후리바람이 또 지난주에 좋은 성적을 보였고 그래서 오픈뱅크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죠. 요거는 폐활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1200도 한계고요. 1000m만 잘 뛰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1200에서 늘어난 경주거리라면 안쪽 게이트 인기마로 팔려도 이번 오픈뱅크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후차권에서 좀 배당이 엮여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3번마 나이스앤굿을 주목합니다. 직전 경주 마지막에 좀 힘이 부족하면서 내초로 기대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은 7월 3일 경주를 보면 1300m를 그대로 버텨냈던 마필이거든요. 원래는 선행을 하면 더 잘 뛰는 마필. 직전 경기는 쫓아가면서도 끝걸음이 나쁘지 않았다. 3번마 나이스앤굿 요거 분명 더 있습니다. 3번 나이스앤굿 배당마로 주목하시고요. 5번마 스톰라이커라는 마필도 이 8월 13일 경주가 이게 상당히 좀 재밌는 그런 레이스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시 편성이 물론 강한 편성은 아니었다고 보지만 좀 서둘러서 외곽을 감아 올리면서 좀 오바지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2착 들어오면서 999 막건을 터뜨릴 뻔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결승선 전방에서 진로가 좀 막히면서 주춤주춤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 두 번의 경주 강민이 이걸 강하게 노리면서 직전 경주 대가리를 놓고 35배짜리를 승부로 조져먹지 않았습니까? 스톰라이커를 대가리를 놓고 그때 딱 두 방 센터포바하고 딱 두 방을 때려서 35배짜리를 주력 막건으로 때렸는데 운이 좋게도 또 허리케인 블루가 2착을 지켜주는 바람에 배당이 좀 더 짭짤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5번만 스톰라이커가 승군전에서 안 팔린다. 이거 또 봐야 돼요. 5번 스톰라이커. 그래서 5번, 3번, 11번. 자, 이 세 마리를 일단 좀 세게 봐주셔야 되겠는데 11번 마중물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걸음이 터졌다고 판단되고 자, 여기서 좀 999 폭탄 배당을 노릴 마필이 한 마리가 딱 있는데 그거는 현장에서 좀 체중을 점검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앞선에서 뭔가 하나 버텨서 고배당이 터진다면은 그 마필 같은데 그건 제가 현장까지 좀 체중을 점검하면서 현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경주는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다. 중배당 압축 막건을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11월 26일 토요일 8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고배당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결코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불안한 인기마가 많이 보여요. 7번마 실버 히어로가 아마도 배당판에 인기 1위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직전 경기도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어요. 10월 9일 경주에서 인기 순위 8위였을 때 승부지 대가리, 절대 안 빠지는 대가리로 놓고 그때 소아라 여왕의 27.5배를 승부 막건으로 조져먹었던 강민의 관리마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부러질 수 있는 인기마로 봅니다. 1300m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때리기가 조심스러워요. 8번마 월드마크가 직전 경주 잘 뛴 내용입니다. 어부지리가 아니고 자력으로 고배당을 터뜨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1400을 그렇게 뛰었고 오늘 1300으로 경주거리를 줄였기 때문에 이게 또 인기마로 팔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전에 뛰었던 편성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 해피투데이가 그 다음 경주에서 깜빡이로 팔리고 깨졌죠. 그리고 또 성은마루라는 마필도 지난주에 뭐 여기저기 간다고 아주 그냥 개바람이 불더라고요. 아주 그냥 바닥을 쓸어버렸습니다. 바닥을 쓸어버렸던 마필이에요. 그때 친친짠하고 영롱하고 들어왔던 경주, 그 경주에서 인기마로 팔리고 깨졌죠. 그래서 8번마 월드마크가 뛰었던 최근 경주는 정말 약한 편성이다. 특히 직전 경주는 너무너무 약한 상대들을 이기고 이번 경주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2.5kg 늘어났다면 사실 이것도 못 믿어요. 그나마 9번마 황금소리가 직전 경주에 뛰었던 상대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발전 가능성을 본다면 9번마 황금소리가 조금 더 낫다. 또 1300m 늘어난 경주거리가 직전보다 불리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판단돼요. 근데 이 마필도 사실 그림같이 기가 막힌 전개를 풀어갔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7번, 8번, 9번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고 그 외에 뭐 썬더라이트니 뭐 이런 마필들이 골고루 팔려요. 그런데 강민이 지금 언급해드렸던 이런 인기 마필들 다 부러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다 부러질 수 있어요. 이번 8경주는 터지면 오부지게 터집니다. 초고액 배당이 터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강민이 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한 3마리 정도 되는데 이 3마리 중에 한 마필을 대가리에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그 중에서 한 마필을 좀 오픈을 해드리자면 6번마 아르고 플라잉 6번마 아르고 플라잉은 강민이 계속해서 실전 변화를 째려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6월 5일 경주에서 대가리를 놓고 때렸을 때에 그때 이렇게 선행 의지 없이 쫓아가면서도 선행을 내주고 다시 코너를 돌면서 그렇게 선두권 전개를 하면서도 굉장히 끝걸음이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비골 골절 때문에 공백기가 길어진 이후에 최근 2번의 경주를 실전 변화를 째려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되는 마필로 봐요. 그래서 6번마 아르고 플라잉이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도 고배당으로 주목하셔야 되겠고 대가리로 노릴 마필은요. 한 인기 순위 8위권, 9위권 될 것 같아요. 과감하게 갑니다. 이번 8경주는 고배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주. 철저하게 고배당 막건을 노리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11월 26일 토요일 9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로 보여집니다. 1번마 라온나라, 3번마 조아라, 5번마 아이엠스타, 6번마 해성여왕, 7번마 금강천하. 외곽에 12번마 2K는 조금 덜 팔릴 것 같고 1번, 3번, 5번, 6번, 7번 이렇게 5마리가 인기마로 팔리겠네요. 그런데 이번 경주는 배당이 없어요. 크게 나올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5마리를 다 가져가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좀 정리할 마필들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 1번마 라온나라가요. 이 8월 13일 경주죠. 8월 13일 경주에서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책임지고 삭제 처리했던 마필입니다. 7월 9일 경주에서도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무조건 삭제 처리했던 마필입니다. 이 1번마 라온나라는 기본 자질이 센 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9월 10일 경주도 보면 뭐 기승정지 2를 먹었던 그런 내용도 있는데 직전 경주도 정말 선행마 뒤에 그 시체말로 꽃전개라고 하죠. 경마장 말로 꽃전개. 그림 같은 전개를 풀어가고 깨졌어요. 1번 게이트라고 해서 인기마로 팔린다. 요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인기마로 공략하기 조심스러운 마필이고 3번마 조아라는요. 이 마체가 크지 않은 마필이에요. 그리고 이 마필은 유난히 부담 중량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내용이 나쁘진 않았어요. 거의 고배당을 터뜨릴 뻔했던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던 그런 내용이고 1200원 적정거리인데 부담 중량 늘어난 게 마음에 걸리네요. 그래서 3번마 조아라가
배당마로서는 공략해볼 가치가 있겠습니다만은 인기마로 팔린다면은 역시 좀 손이 덜 가는 그런 마필로 보셔야 되겠고, 5번마 IM스타가 직전 경주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깨졌는데 이게 원래 50조에 있었던 마필이죠. 마방을 이적하면서 직전에는 복귀전이었어요. 복귀전에 그 정도 걸음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6번마 해성여왕은 직전 경주에 3.6배,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압축 막번 찍어 먹었고, 이건 입상할 때마다 강민이 적중을 하는 마필인데 기본 사이즈가 세요. 선행 서집이 다 되는 마필이고, 7번마 금강천하는 7월 10일 경주에서 대가리 놓고 11.6배를 압축 막번 찍어 먹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의 최대 단점은 모래를 맞으면 덜 뛰는 부분인데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선행마디에 바짝 붙여가면서 모래 악벽이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7번마 금강천하 실점 막번 봅니다. 결국 5번, 6번, 7번 3마리 안에서 끝나는 경주로 보여지는데 배당이 얼마나 나와줄지가 관건이에요. 현장감을 살리면서 압축 막건을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1월 26일 토요일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상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로 봅니다. 그런데 되는 말들이 좀 많은 거예요. 이런 경주는 저배당이라 할지라도 은근히 배당이 좀 짭짤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깜빡이 배당도 한 6, 7배 이상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대가리를 분명하게 세워야죠. 배팅의 중심에는 조인권의 4번마 광양돌풍, 4번마 광양동울풍을 세워놓습니다. 순군전이라서 부담 중량 조건이 너무나 좋아요. 52kg의 홀가분한 가벼운 부담 중량을 잘 받았습니다. 최근에 지금 5연속 입상에 성공하고 있는 마필이죠. 5연속 상승세도 있습니다만 경주 내용적으로 좋아요. 이게 내축으로 기대는 압박이 굉장히 심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를 돌면서 외곽에서 계속 자리를 잡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입상을 차지한 거거든요. 그래서 4번마 광양돌풍은 1700m 거리 적응력도 무난하고요. 이게 또 4월 달에 22배짜리를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데 무조건 더 뜁니다. 4번마 광양돌풍은 순군전이라도 다시 한번 보자. 4번 광양돌풍을 세게 읽어주셔야 되겠고, 1번마 썬파이터가 역시 순군전인데 선행마가 3번마 덕사모나 신봉불패나 천합이나 또 뭐 초원강타나 발빠른 마필이 몇 마리 있어요. 뭐 스테파노도 대하시가 좋은 마필이고, 하지만 1번 게이트 이점을 본다면 1번마 썬파이터는 여기선 선행 간다고 봅니다. 1번마 썬파이터가 선행하면 1700m라도 돌아요. 돌 수 있어요. 1번마 썬파이터가 덜 팔리기 때문에 노려볼 배당가치 충분하겠고요. 3번마 덕사모가 떴던 직전 편성은 너무나 강했죠. 정말 강한 편성이었는데 또 현장에서 기승기수가 교체가 됐어요. 원래는 문세영이가 타려고 했던 마필인데 현장에서 현종이로 완전히 교체가 되면서 그냥 붙들고 늘어지면서 안 간 마필입니다. 그래서 3번마 덕사모도 덜 팔리기 때문에 노려볼 배당가치 충분하고, 이 7번마 벨리스타를 보면 강민이 좀 속이 터져요. 이 9월 11일 경주에서 그때 인기순위 10위였습니까? 인기순위 10위였을 때 강민이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걸음이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700은 한계인가 보다. 그리고 10월 9일날 또 요거 한 마리만 홀레당 뺐더니 들어와가지고 너무너무 열이 받게 했던 그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도 좀 느슨한 전개로 끝걸음을 남겼죠. 1200에서는 뭐 갈 이유가 없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적정거리 1700이다. 7번마 벨리스타도 실점 막건 주목합니다. 4번마 광양돌풍을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고요. 1번마 썬파이터, 3번마 덕사모, 7번마 벨리스타까지 주목하는 10경주가 되겠습니다. 11월 26일 토요일 11경주입니다. 혼합 3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짭짤한 배당이 기대가 됩니다. 안쪽 게이트 1번마 리워드 하이는 입상할 때마다 특히 최근 경주에서 짭짤하게 챙겨 먹었던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죠. 7월 10일 경주에서 대가리로 놓고 25.7배를 추천 경주로 때려 먹었고요. 또 8월 14일 경주에 대마지존의 리워드 하이 주력 막건 127.6배를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습니다. 또 9월달 경주에서 STC 트로피 특별 경주에서 큰 배랑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역시 8.2배를 압축 막건으로 찍어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는 1800 늘어난 경주 거리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만은 오늘은 1번 게이트 잘 뽑았고요. 또 적정거리 1400m로 내려왔습니다. 1번마 리워드 하이는 무조건 더 뛰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자, 그런데 1번마 리워드 하이를 충마로 놓고 가지는 않습니다. 1번마 리워드 하이도 이것도 전개 상황의 변수가 적지 않아요. 선두권이 어떻게 풀려가느냐에 따라서 못 들어올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기본 막건으로는 공략하지만은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은 아닙니다. 배팅의 중심에 세울 마필은 고배당 관리 마필입니다. 아주 진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 인기도에서 한 5위권, 6위권 될 것 같아요. 자, 5, 6위권 되는 강민의 관리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일단은 1번마 리워드 하이를 기본 막건으로 때리지만 1번마 리워드 하이가 부러지는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폭탄 배당 999 막건까지 엮여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한 불안한 인기마, 깜빡이로 팔릴 만한 불안한 인기마 한 마리를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하고 들어갑니다. 배당 막건이 유력한 그런 경주예요. 그래서 중배당을 승부로 때리고 중고배당까지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11월 26일 토요일 12경주입니다. 혼합 1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마지막 12경주는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는 5번마 고저스 드림, 9번마 야호 스카이캣 이 두 마리가 강하게 저배당을 형성할 수 있는 편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민은 5번, 9번에 저배당 깜빡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5번마 고저스 드림이 보여줬던 최근 경주 내용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직전 경주도 널널하게 낙승을 거뒀던 내용이고 또 9월 11일, 7월달, 6월달 진이겨서 최선을 다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냥 붙들고 들어가면서 여유 낙승을 거뒀던 마필이에요. 다만 이 고저스 드림이라는 마필이 보여준 액면은 선행이 전부예요.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뛸지 모릅니다. 그리고 경합성 전개를 풀어간 적도 없어요. 올 웨이즈 위너와 같이 떴던 날이 있었죠, 이게. 그때 9월 11일이었던가요? 9월 11일 날 올 웨이즈 위너와 같이 떴을 때 올 웨이즈 위너가 선행 의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선행을 내주고 고저스 드림에게 내주고 쫓아가면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1번 게이트에 배고픈 지하주다. 지하주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6월 4일 경주도 보니까 그때 JRE 트로피 대상 경주 특별 경주를 우승했을 때에 라이징 위너라는 굉장히 발빠른 마필이 있었어요. 그 라이징 위너를 보내주고 라이징 위너가 4코너에서 그 낙마가 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자동방으로 선행이 되면서 그렇게 낙승을 거뒀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올 웨이즈 위너가 쫓아가는 전개가 아예 안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선행을 해야 더 뛰는 거예요. 1번만 올 웨이즈 위너가 맘만 먹으면 여기서 고저스 드림보다 더 빠르게 선행 갈 수 있어요. 3번만 연두라는 마필도 순발력이 빠르고 또 9번만 야호 스카이캣이 최근에는 순발력이 좀 처지는 모습이지만은 기본 스피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마 고저스 드림이 유리한 조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강축은 아니다 라고 판단되고요. 9번마 야호 스카이캣은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사실 직전 경주에 이게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리고 무너졌는데 경주 내용적으로는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뭐 외곽을 돌았다는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 어느 정도 한계치를 드러낸 조건이 아닌가. 그리고 1200m 줄어든 경주 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요. 강민이 노리는 마필은 충마로 공략하는 마필은
5번마 고저스트림도 아니고 9번마 야오스카이캣도 아닙니다. 인기도에서 좀 밀려 있어요. 한 4위권, 5위권 되는 마필을 충마로 놓고 가는데 경주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강하게 노립니다. 선두권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대가리를 쌍대가리를 자신 있게 노릴 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아니지만 충분히 2차까지는 자력으로 넉넉하게 올 수 있는 마필,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기본 마건은 5번 고저스트림을 기본 마건으로 때리고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5번마 고저스트림이 무너지는 상황까지 생각을 하면서 중고배당 대박 마건까지 공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2경주는 강민의 관리 마필 놓고 중배당 압축 마건 중고배당까지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1월 26일 토요경마 UCC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일요경마 UCC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